박종진 얘기를 하니까 좀 전에 그 속보가 하나 또 떴네요. 이건 뭐 박종진 얘기는 아니고 홍명보 울산 HT 프로축구팀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내정됐다는 것이 이제 좀 전에 그 단독으로 떴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게 뭐 몰아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 홍명보하고 저하고 뭐 박종진이랑 다 고려대학교 87학번들입니다. 이제 제일 우리 동기 중에서 제일 내세울 만한 애가 명보죠. 물론 걔는 이제 당연히 그 학교 때나 이런 데는 뭐 축구 공차로 그러는 나름이 아니라 굵직한 뭐 업적을 남겼죠. 월드컵 4강에다가 지금 울산 또 여러 가지 우승도 몇 번 하고. 근데 사실 뭐 이 스포츠판에서 제일 욕먹고 왜 외국 감독을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냐면 특히 파벌 문제죠. 그러니까 뭐 쉽게 까놓게 얘기하면 고대 파벌이라는 겁니다. 차범근 감독도 고대 출신이고, 그러니까 파벌 문제죠. 그래서 사실 이 고대 출신이 축구 국대 대표가 되면 걔는 그 고대 출신만 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외국 감독을 저기 했고, 사실 히딩크 이전에 극심하게 파벌 간의 갈등이 있었고 히딩크가 그것을 일소하면서 뭐 그런 얘기도 들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지만은 확실히 그 스포츠에는 파벌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거기에 적지 않은 나쁜 영향이든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겠죠. 그 제가 나온 그 학교의 파벌도 분명히 나쁜 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거는 뭐 이미 뭐 감안하고, 요번에 이제 사실 그 축구협회장이 사실은 홍명보를 염두에 두고 아니면은 뭐 사실 외국에 누굴 염두에 두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홍명보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지금 축구협회장이 욕을 많이 먹고 있죠. 클린스만하고도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뭐 망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면서 글쎄 아까 정진 얘기할 때도 그렇고 지금 명보 얘기할 때도 그렇고 단거 필요 없다. 성과를 보여라. 뭐 공명정대하게 뭐 그런 거 모르겠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그렇게 안 하면 성과가 나올 리가 없겠고, 성과를 보여라. 뒷말 나오지 않고, 뒷말 나와도 당당하게 대처하면 성과를 보여라. 국가대표. 사실 뭐 그럼 언제까지 외국 감독을 쓸 수는 없는 거고, 어차피 국내 감독 쓰면 그 사람이야 어디든 어느 학교든 나온 거 아닙니까? 대학교를 안 나왔을 수도 있고 박지성처럼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박지성까지 가기에는 너무 아직까지 멀고, 그러면은 파벌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상수라고 하면은 성과를 보여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뭐 제가 얘기해봤자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진이는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는 것보다 아니 성과를 보여. 아니 당당하게 그 권력에 붙어갖고 이것저것 기울이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견해, 네가 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견해와 네가 할 수 있는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자세를 통해서 정치인을 그게 지역 국민들한테서 통해서 당당하게 심판을 받고 국회에 되면 또 정치 잘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까지 그 권력에 기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에피소드를 했고, 요거는 이제 뭐 분명히 홍명보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실력을 보여라. 그럼 되는 거 아닌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검찰 조사 관련된 대법원에서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갖고 한번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른 증거가 없어요. 다른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근데 공범이 자백을 했어요. 이게 공범이 자백한 진술조서가 있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본인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있죠. 그런데 법상 본인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뭐라고 자백을 하건 뭘 하건 법정에서 그걸 부인하면은 그건 증거가 안 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유죄를 그거를 자기가 자백을 한 것이 피의자 신문조서의 피신이라고 합니다. 난 나온다 한들 그거 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문제는 그건 당연히 못 써. 근데 문제는 공범이 자백을 한 진술조서는 어떨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제 되는 건데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겠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지금 피고인이에요. 이 사람은 이 필로폰을 상당 부분을 이게 밀수한 혐의를 받아요. 근데 증거는 없어요. 증거가 있으면 이런 진술량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가 국내로 몸에다 이렇게 하고 들여왔어요 라고 진술을 해버렸어요. 이게 공범이죠. 내가 돈을 줘갖고 내가 250만 원을 쟤한테 줘갖고 야 너 필로폰 얼마를 10g을 중국 청도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근데 들여왔어. 근데 들여왔는데 들여오는 과정의 증거는 못 찾은 게 예전에 했으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것은 공범이 제가 쟤한테 돈을 주고 그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쟤는 그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증거는 없어요. 얘가 진술을 그렇게 공범의 진술조서가 있고 그거를 하고 얘가 이 피고인이 검찰에서 그래요. 제가 쟤하고 돈을 받고 이거 어떤 비행기로 이렇게 해서 들여왔어요. 이게 자백의 진술조서. 근데 피의자 신문조서인데 근데 법정에서 전 사실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 피의자 신문도 인정 안 합니다. 라고 하면 그럼 공범이 한 거 뭐냐? 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 대법원의 태도, 판례는 공범이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조서도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피의자는 당연히 법정에서 부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황당한 게 나오는 거죠. 검찰이 그 공범이 너 우리한테 진술했잖아. 얘기해봐 그랬더니 사실은 그 피고인에 대해서 다른 어떤 미운 감정도 있었고 사실은 이렇게 협조해 주면은 자기가 받은 다른 건으로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진술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근데 좀 그렇죠. 그거를 그렇게 거짓 진술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어쨌든
두 개 다 못 써요. 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물론 다른 증거를 그러니까 뭐 간접적인 증거야 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직접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여태까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마약 관련된 그리고 뇌물 관련된 그 수사와 기소를 이렇게 그 피의자 신문조서라든가 진술조서, 공범의 진술조서를 부정해 버리면은 실제로 뇌물 수사나 마약 수사는 할 수가 없다라고 수사기관에서는 또 이제 계속 불평을 내는 거죠.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만약에 이런 거죠. 그 공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감경하기 위해서 일종의 쇼를 친 거죠. 그 검찰에. 내가 저런 사건을 알고 있는데 요거 부진수로 좀 깎아주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플리바게닝 시도하면은 플리바게닝 제도가 있으면은 그래 깎아줄게 얘기해봐. 자, 근데 문제는 이거를 무한대로 받아주면 엉뚱한 사람이 제3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수사의 단서는 될 수 있어도 그 자체의 자백만으로 유죄의 증거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내가 뇌물을 A한테도 주고 B한테도 주고 C한테도 줬다. 어? 뭐 현찰로 500만 원, 1000만 원 다 줬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나 안 받았어. 그럼 이제 논란이 되겠죠.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 어떻고 뭐 이런 걸 다 얘기합니다. 그 구체적으로. 그럼 그걸 가져갖고 따져야 되지만 그것도 사실은 논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형태의 플리바게닝이라든가 아니면 간접적인 형태의 진술에 의한 어떤 증거 능력은 사실 엄격히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여태까지의 마약이나 아니면 뇌물 관련된 재판에서는 구체성에 따라서 얘가 분명히 뇌물을 줬다고 했는데 뇌물 주는 상황 들어가니까 문이 이렇게 생기고 뭐 이렇게 생기고 그러니까 구체성이 있어 유죄 이런 경우도 사실은 없지 않았죠. 근데 이게 너무 폭넓게 받아들여지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처럼 실제로 이 뇌물을 줬거나 뇌물을 전달했던 사람을 굉장히 강하게 훈련시키거나 암기하게 하거나 아주 구체성을 되게 뛰어나게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안 걸릴 놈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검찰이든 판사들이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다시 들어가는 거죠.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하면은 어차피 그 마약 범죄자나 아니면 뇌물 범죄자들은 중간엔 브로커라든가 아니면 이런 애들이 중요한 진술인데 그러니까 뇌물은 그렇다고 쳐. 근데 마약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있는 어떤 중간상이라든가 이런 끈앞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걔네들의 진술을 다 안 믿어주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사실은 이래서 이런 부분은 경찰이나 검찰이 실제로는 그냥 엄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마약 관련된 수사의 기법을 개발하고 사실 그 구체화시키는 부분에서 실패했고 그건 사실은 특수부 애들이 그걸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 먹죠. 아니, 조지는 거죠. 별건 수사하고 조져갖고 자백받고 걔를 통해서 다른 애 연결시켜서 뇌물 자백받고 그래서 자살하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무기의 평등
그러면은 이렇게 보죠. 그럼 이걸 수사했던 경찰이나 검찰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수사를 했을까?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그래, 실제로 좋아. 특별한 의도가 없이, 특별한 의도가 없이, 공범한테 일반적인 형태만 진술을 받아서 했어. 다른 의도가 없어. 엮을 의도가 없어. 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성과를 내려고, 야, 너 다 풀어. 있는 건 다 써. 뭐 창작을 하다 다 써. 이런 건지. 여기서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주장하는 바가 들어가는 거죠. 즉, 수사를 했고 기소를 했으면 그 수사와 기소가 어느 정도까지의 그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면서 이것이 된 건지를 좀 검토해 볼 수 있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검토하면은 경찰과 검찰이 겁을 먹는 거 아니냐. 누가 그거 그렇게 자기 수사한 걸 검토받았다고 하면은 수사를 그렇게 자신 있게 할 놈이 어디 있느냐. 창의적으로 자신 있게 할 놈이 어디 있느냐. 다 될 텐데. 진짜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수사를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일종의 경연대회 같은 걸 하면요. 오히려 수사 기술이라든가 수사의 어떤 방법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좀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마치 대단히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숨기고 있지만 별거 아니에요. 결국은 조지고 별건 수사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큰 기법이라고 떠들고 다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사 애들이 특히 그런 거예요. 지들은 뭐 대단히 무슨 아주 고 하이테크 기술을 가지고 자백받는 기술이든 뭐든 굉장히 뭐 이래 하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검사 애들이 지들이 뭐 대단히 뭔가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건 사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면은 구체적으로 진술 말고 증거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이 왜 감춰져야 돼? 공개적으로 노출해갖고 더 많은 수사관들이나 더 많은 검사들이 그걸 따라 배워서 발전시키도록 해야지. 그래서 당신들도 진급을 하든 승진을 하든 해야지. 마찬가지로. 경찰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그게 됐느냐? 마치 대단히 무슨 국가 안보에 관련된 기밀이 냐 다 숨겨갖고 뭐 했는데 사실 까놓고 보면 별거 아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궁금합니다. 그 공범한테 자백을 받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하면은 무죄 받지 않을까? 무죄 받는 거 아니야? 이게 무죄지 뭐 얘가 인정하지 않는데 근데 왜 기소를 했지? 무죄 받든 무죄를 안 받든 검사는 아무런 게 없는 거죠. 얘가 뭐 무죄를 받든 유죄를 받든 그냥 기소해버리면 그만인 거고. 근데 성과는 어쨌든 무슨 마약 사범을 잡았다는 둥 막 이미 언론에 발표됐어. 나중에 갔는데 무죄가 났어.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수사한 겁니까? 기소를 한 겁니까? 아니죠. 이게 참. 즉, 국가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이 책임을 지는 것이 좀 약간 좀 잘못되면은 무슨 문제가 되냐면 수사에 대한 개입, 어떻게 보면 방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저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뭐 검사들이 4명이나 탄핵이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예정이에요. 그러면 정확히 객관적으로 걔네들이 그 검사애들이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기소를 했는지 전혀 다른 이해관계가 같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평가를 한번 해보게 하자. 그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바이든이 치매인지 아니면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했는지 뭐
진짜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자. 그럼 되는 거 아니냐? 파이드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실질을 못하죠. 예? 그리고 고집 부리는 거.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왜 민주주의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어떤 과정을 추구하는지가 여기서, 특히 민주주의의 과정은 수사사고에도 아주 정확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쇄되고 은밀하고 누구만 하는 뭐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패와 부정과 무엇인가 불법적인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판사들이, 사법부가 최대한 그 가이드가 돼줘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못하고 자기들도 역시 그냥, 그래서 판사를 임용하고 채용하고 평가하고 좋은 판사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다. 하여튼 요번 판결이 그런 어떤 거에 어떤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맨날 뭐 경찰 과학 치안 뭐 학술 대회라고 해서 경찰 대회들이 무슨 뭐 그냥 이런 행사만 드럽다 대고 해요. 과학 기술의 발달과 치안 학술 대회 뭐 웃기고 있네. 경찰대학이 지난 4일 과학기술의 발달과 치안을 주제로 전국 경찰 관련 학회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라고 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경찰 관련 학회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여기 경찰대학장이라는 애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했는데 그래 좋아.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뭐 지능과 고도의 범죄가 발생했어. 과학지에 대한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거라고. 그래. 뭐 경찰대학장이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그런데 일본과에서는 뭘 했냐? 범죄 관련 언론 보도를 분석해요. 아니, 지금 과학기술, 국민안전, 고도화된 범죄 발생 그 부분에 대응을 한다며? 아니, 그런데 언론 보도를 분석을 왜 합니까? 아니,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여기에 이제 주제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의 장한식이라는 사람 잘 알죠. 사실 적어도 몇 번 안면이 있고 또 뭐 실제로 뭐 고려대 전임 교수는 아니지만 이제 뭐 강사라고 보죠. 저도 이제 범죄사역을 거기서 가르쳤지만은 제가 가르친 그 후임일 겁니다, 강사.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 1분과의 주제가 이겁니다. 범죄 관련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한 한국의 범죄 양상 변화를 탐색하는 겁니다. 웃기지 않아요? 아니 전국에서 경찰 관련된 학회 전문가들이 모이더라며요. 그죠? 그것도 경찰대학이 주최했는데, 아니, 한국의 범죄 양상 변화를 탐색해 보려고 하면, 아니, 언론 보도를 왜 분석을 합니까? 실제 경찰이 가지고 있는 사건 자료를 분석해서 범죄 양상 변화를 탐색하면 되는 거지. 왜 그런지 아시죠? 이 경찰놈들은 그 사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요. 아니, 그래, 피해자한테 공개하지 않는 건 쪽팔려서 그렇고 아니면 뭔가 문제가 된다고 해. 아니, 그럼 경찰 관련된 전문 학술 연구원들이잖아요. 그죠? 전국에서 한다 긴다 하는. 그런데 얘네들한테도 자료를 안 주는 거예요. 그 얘네들이 뭘 한 거죠? 범죄 관련 언론 보도를 분석해서 범죄 양상을 탐색. 이게 뭐 하는 이 짓거리입니까? 이 지랄 맞은 짓거리입니까? 이호영 경찰대학장. 네가 무슨 뭐야? 치안감이 뭐지? 치안 정감. 왕부가 셋이나 돼 갖고 참. 그러니까 이런 학술 대회를 하려고 하면은 좋아. 고려대 장한식 교수. 이 사람 못 믿어요? 부경대 무슨 교수, 신라대 무슨 교수 못 믿어. 이 사람이 그 경찰 학과의 교수들이고 그런데 그러면은 좋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럼 이 사람들한테 경찰 관련된 그 수사 기록을 쭉 한번 볼 수 있게 해주고 그걸 통해서 발지에 그렇지. 경찰 수사 기록을 통해 본 한국의 범죄 양상 변화 탐색. 이러면 이게 최고지. 언론이 보도한 걔네들이 뭘 합니까? 언론들이 수준 낮은 기자 그것도 무슨 이따위를 소위 말하는 경찰 대학에서 학술대회랍시고 에이구 한심한 인간들. 이 분과는 뭡니까? 초연결 사회의 디지털 증거 수집의 입법적 과제 쟁점이라고 합니다. 이거 말하 이거죠.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증거를 어떻게 수집? 이거는 사실 그렇죠.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증거, 뭐 SNS라든가 아니면 뭐 핸드폰 이런 것들 하는 이건 이제 증거 분석을 아주 제한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디지털 포렌식 학회장,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장 같은 애들이 나와갖고 토론도 하고 막 그래요. 아주 지역적인 것은 달려 들어가고 막 하는데 실제로 진짜 중요한 일분과의 범죄 양상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범죄 양상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단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요 작은 거, 네? 이 한심한 인간들아. 3분과는 경찰의 법 집행의 정당성과 인공지능 기술. 그러니까 개나 소나 AI 하니까 또 개나 소나 하는 거죠. 이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경찰의 법 집행 정당성과 인공지능 기술. 이게 논문입니까? 이게 주제입니까? 그냥 갖다 붙인 거지. 아휴, 참. 이거를 전국에서 활동 중인 경찰 관련된 학회 모든 전문가들이 함자리에 모여갖고 연합학술대회를 합시고 했는데 그 기초 자료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히고 한심한 인간들 아닙니까? 적어도 대한민국 경찰의 치안점검 경찰대학장이 주최하는 연합학술대회 정도로 되면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자료들을 아니 누가 다 공개하래? 이 관련된 전문가들한테 일정 부분 보게해서 이런 거 못해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런 한심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고 대한민국 경찰들이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용이 없어 껍데기밖에. 참. 전 이런 거 보면은 얘들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얘들이 도대체 한국의 범죄 변화나 어떤 양상 변화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건지. 계속 오죽했으면 제가 김영판 같은 그 전 국회의원이 사기범죄 분석원 아니 사기범죄 분석원을 하려고 할 생각이 있으면은 우리는 범죄 분석을 이렇게 합니다. 범죄 양상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대응합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럴 생각도 없고 머리가 텅텅 빈 애들이 연합학술대회를 합시고 하니 에이구, 이런 꼬락서니를 참 보니 참 답답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그냥 보여주기식 와서 치안감 왕부궁한 애들 어디 교수랍시고 목에 힘주고 연구 지들 못하는 애들 데려와서 사진 찍고 집 이렇게 이런 꼬락서니 안 보려고 저는 안 갑니다. 그런데 가서 뭐 합니까? 학생들한테 쪽팔리는 나가고 교수님 자료 내용이 별로 없네. 그게 개쪽인 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홍명보 화이팅.